2차 방정식이죠. 유형 익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7번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가 더 크네요. 큰 걸 작은 걸 빼달라는 소리인데, 일단 뭐 근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니까 우리는 얼마를? 루트 2, 여기다 계산 쓸게요.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각각 곱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근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주면 저 이 녀석 1이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거는 계산 다시 쓸게요. 여기 이제 유리수가 이렇게 3이랑 루트 2 그럼 1이 되겠죠. 1에다가 여기 3루트 2랑 루트 2 빼면 2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1차가 될 거고, 그럼 상수를 쓰는 데가 2루트 2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상태로 쓸게요.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xx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곱해서 넣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랑 루트 2랑 해서 얘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네요. 가로 좀 쳐주고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해봤죠. 그래서 한 친구가 너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될 거고, 또는 너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큰 거에 장을 빼달았으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빼면, 그죠? 1이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39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01번 볼게요. 2차 방식 한근을 알파라 그럴 때 알파에 대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근이 알파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이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줍니다. 근데 알파 0이 아니에요. 알파 0이면 0이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알파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파로 나눌 수 있고, 알파로 나눴고, 알파 나눠줘서 넘기면 2가 될 거고, 알파 나눠주면 이런 식 하나를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쟤를 이용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변형식이죠. 세제곱에 더하기 세배에 둘 곱하면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여기다가 계산만 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405번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친구가 그지 이 녀석이랑 그 절대값 x-랑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드릴까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누구랑 얘는 완벽히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같은 친구니까 그대로 다시 쓰면 x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에 다음 빼기 2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된 a더라.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0인 값이 0과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0과 1 기준 잡아서 0보다 작은 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범위부터 쪼개볼까요? x는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는 0과 1일 때, 등호는 이렇게 0일 때 넣어주고, 세 번째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x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너는 음수일 거고 너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해를 구할 건데, 자, 넘겨줍니다.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인가요? 인수면 되네, 그지? 고맙게도 이렇게 인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린 이 범위에서 항상 확인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은 거 누가 있어요? 0보다 작은 거 그지? 여기 얘만 되겠죠. 체크해 놓고 다시 또 갑니다. 0과 1 사이 2분의 집어넣어. 양수, 너는 음수. 그래서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집어 음수니까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쓸게요. 정리해주면 x제곱에 이게 1로 넘어오면 되는구나. 1차가 없으니까 x는 얼마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되죠. 버리시면 됩니다. 열심히 구했지만 x가 클 때 양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x제곱에 요게 이제 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고 절대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네요. 짝수 공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호 반대의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도 둘 중에 x가 1보다 큰
이 범위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절대값은. 그래서 1보다 큰 애는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몇 개 나오더라, 이렇게 2개 나온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둘이 더해 달래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가 정답이겠죠. 자, 408번입니다. 퍼센트인 개념이 나오는데 한 번만 잡아 드릴게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A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A1에 대해서 물가 인상률 때문에 그 금액이 몇 퍼센트? 한 20%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원래 가격이고 얘는 인상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뭘로 묶어주면,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다시 써보면 A에 곱하기 1.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퍼센트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물체가, 요거 그제 이 친구 리모컨 같은 경우에 이 물체가 100%입니다. 가격이. 근데 이거 20% 오르면 120%가 되니까 120%에 대한 개념이 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35% 인상했어요. 그러면 A에 1.35 곱하면 되는 거고요. 20%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80%만 받는 거니까 A에 0.8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겠죠. X%. 여기가 어떻게 표현돼요? X라는 소리고, 여기도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죠? 가려져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A라고 놓고 X%로 인상했으니까 100분의 X. 요게 바로 인상된 새로운 가격이에요. 됐죠? 이 가격을 어떻게 했어? 다시 X% 인하했어. 장난해, 그지? 얘가 가격인데 이 가격에 몇 프로? X% 인하했으니까 1-100분의 X가 되겠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래 가격이고 X% 인상된 가격이고, 그 인상된 가격의 몇 프로? X% 인하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걔가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몇 프로? 9% 낮아졌대요. 9% 낮았다는 건 91%가 됐다는 소리니까 0.91을 계산해서 같아요로 풀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양변에 A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양변에 만을 곱하는데, 만을 곱할 때 너에다가 100 곱해주고, 너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그리고 너에다가는 만을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100을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100 주면은 100 플러스 X가 될 거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너는 얼마니? 9100 이렇게 표현되겠죠.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만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9100이니까 자리 바꿔 정리해주면 9100은 900일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그지? 퍼센트의 개념, 양의 개념이죠. X는 3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었네요. 자, 412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뭐라고요? K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메모하세요. 뭐라고? K의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성립한다고요. 어떤 K 값을 갖던지 간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K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 K가 있는 친구와 이런 식으로 놓고 K가 없는 친구. 그럼 어떤 K를 갖던지 간, 네가 어떤 값이던지 간에 너가 0이고, 그리고 너가 0이면 우주 성립하겠죠. 자, 얘가 중근을 갔는데요. 짝수 표면식을 적용해보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저 뒤에 거 그냥 다 갖다 쓰면 되겠네요. 6K 플러스 B, 걔가 얼마이더라? 중근이더라. 정리해보면 여기 K제곱 사라지겠죠? 둘이 곱한 걸 2배 K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K가 될 거고, 뒤에 게 K가 없는 친구들 다 그냥 갖다 써줘. 여기도 K가 있네요. 제 생각에, 그지? 마이너스 6K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전 다 없는 줄 알았어요. 요렇게 표현되나요? 확인.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너가 어떤 K를 갖던지 간에 너가 0이고, 그리고 AND 너가 0이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 되는 거고, B는 9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물어봤어요? 더한 값은 12가 정답이겠죠. 429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K 값을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절대값은 2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실수 A에 제곱하면은 그냥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곱해서 대상 결과치는 이렇게 표현되더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두근 알파 베타 근각에서 쓰다라는 소리 같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니?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그죠?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K 값을 잡아주면 되고요. 양변의 제곱을 해서 우리가 좀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거 제곱은 널 쓰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알파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도 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 두 배는 얘를 써야 되겠죠. 밑에 거를. 그지? 두 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 친구가 변형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갖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3 9고요.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그 다음 포인트가 얘인데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녀석 K죠. K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 2K가 그냥 툭 내려옵니다. 그럼 2K랑 마이너스 K랑 사라져서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K는 무조건 뭐니? 무조건 음수라는 걸 저 조건식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K가 음수니까 얘가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넘어가면 얼마니? 40이 될 거고 K가 얼마예요? K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429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33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일단 저런 조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이 절대값이고 부호가 서로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뭐 한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둘이 절대값 이제 같고 부호 다르면 둘이 더하면 0이고요. 둘이 곱하면 음수란 얘기죠. 다시 뭐라고? 둘이 더한, 두근을 더한 건 뭐니? 0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둘이 곱하면 뭐라고?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 근각에서 해서 마이너스 a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a분의 너니까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결국 이 문제는 얘를 명시키는 2차 방정식을 해결해서 그지? 풀어서 m값 2개 나올 텐데 그 2개 중에서 얘도 만족해주는 m값을 물어본 거네요. 자, 위에 거부터 양변의 마이너스 그지? 3 곱해도 상관없겠죠?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인수분에 의해서 요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m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3이거나 2라는 소리인데 자, 뭘 넣어야 그지? 그지? 얘죠, 얘. 그지? 2 집어넣으면 요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요거 집어넣으면 양수가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m값은 플러스 2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440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랑 알파래요. 이거 근각에 쓸 거고 이 친구도 두근이 1과 베타니까 근각에서 써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하는 방정식이 너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런 소리네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두근의 합 2 플러스 알파예요. 2 플러스 알파는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둘이 곱한 건 이 알파는 얼마예요?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하나 챙겨두시고 자, 밑에 거 정리해 볼게요. 1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 1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이 4개, 문자가 4개니까 그냥 갖다 때려놓으시면 연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 몰아버릴까요? 우리는 알파, 베타가 목적이니까 a, b를 소거시킬게요.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b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2알파를 넣을 거예요. b 대신에 얼마? 얘 대신에 얼마를? 2알파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친구 대신에. 자, 그럼 다시 쓰면은 베타 이퀄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완성이 되고 그 다음 a 대신에도 마이너스 곱하면 요렇게 이 친구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는 a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를 표현될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싹 넘겨줍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얼마예요? 싹 다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표현되나요? 그래서 둘이 연립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합과 곱만 구하면 되거든요. 합은 구해놨고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가 너니까 2알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3알파가 마이너스니까 알파는 얼마라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네요. 베타도 구할 수 있겠죠? 베타는 얼마니? 베타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가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로 표현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물어봤어?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럼 뭐 합과 곱을 구해도 되고요. 합과 곱을 구하자.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x제곱에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 둘이 곱하면요. 곱하면 9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라고요? 여기 9로 주어져 있죠. 그죠? 양변의 얼마를 9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값은 곱하면 18이 될 거고, Q값은 플러스 5가 돼서 18에서 5를 빼면 정답은 13이 되겠네요. 자, 445번 볼게요. 이 문제도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앞전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개수를 맞췄거든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해볼 거고, 두 번째 일반적인 풀이를 이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차식 구분의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는 2x의 제곱이니까 2x, 그 다음에 여기도 x, 이렇게 일단 의심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이런 걸로 다 맞춰야 될 거.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뭐 그렇게 일 수 있겠죠. 플러스를 먼저 유심해 볼게요. 그럼 플러스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너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x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확인 안 했냐면 얘네 둘 가지고 맞춰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y랑 그 다음에 y는 또 y끼리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될 거고 마이너스 3xy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한 마이너스 플러스 2y 이 정도로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와 여기는 플러스 y를 한번 줘볼게요. 아니면 지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맞춰주면 얘는 맞췄고 플러스 y도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은 너네끼리 곱한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연습하면 여기도 편하긴 한데요.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근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이제 x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자, 이걸 일단 갖다 쓸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자, x의 관점에서는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뭐 y 빼기 1 이거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x와 1차니까 x의 관점에서 근을 구해버리면 y도 1차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 친구를 이제 x의 내림차를 정리해보면 정리해볼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x1차가 어디 있어요? x1차가 요렇게 둘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3 정도로 묶을까요?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써주고 잠깐 결정장애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죠? 그 다음 상태에서 나머지 거 a,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 요렇게 써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 친구를 이제 2차 방식으로 이해했으니까 근해 공식을 쓸게요. x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자, 뭐의 제곱? 너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ay 제곱 여기 이렇게 갖다 쓰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루트가 남아 있다면 이런 식으로 y의 1차로 표현되지가 않겠죠. 그죠? 여기가 1차가 된다는 건 여기 지금 y의 2차식일 텐데 2차식이 루트를 벗겨 나가고 그 앞에는 1차랑 계산해서 1차가 표현돼야 이런 식으로 1차로 표현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 요 안에인 녀석이 루트를 벗기려면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가 누구라고? 너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돼야 돼요.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 정리하면 9y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18y 더하기 9배. 얘랑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8ay 제곱, 마이너스 8만 곱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얘네 둘이 2차식이니까 9 마이너스 8a의 제곱, 그지? ay 제곱, 맞죠? 계산하면 플러스 10y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이 이제 완전 제곱이니까 판별식을 0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리가 원래 판별식 자리잖아요. 판별식의 또 판별식이 0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다시 이 자리가 판별식 자리잖아요.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은 판별식이 0이잖아요. 판별식이 0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돼서 판별식이 0을 쓰면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인 게 이해가면 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0i니까 뒤가 1이니까 1일 거고, 그리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니까 여기가 5y 이렇게 생겨 먹어야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겠죠. 그럼 뒤에 거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니? 25인가요? 얘가 얼마야? 25가 되는 a 값을 물어본 거고, 넘어가면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곱하면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저는 이 풀이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시는,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근형식 써가지고 이 안에 자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의 루트를 벗기는구나 라고 이해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에서 근해 공식을 이렇게 썼대. 이 바보탱이야, 그지? 뭐 또 이런 애들이 있어, 그지? 2a분의 마이너스 b, b의 제곱. 아, 여기가 잘못됐다. a, b는 제대로 봤는데 c를 뭐로 잘못 봤어요? c를 여기 원래 4h인데 얘를 뭐로 잘못 본 거야? 이 바보가 4분의 1치 이렇게 잘못 보고 근해 공식을 적용했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요 관계에서 잘못 봐서 얘네들을 두근 얻었으니, 그지?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근거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두근의 곱은 얼마니? a분의 c니까 얼마예요? a분의 c니까 4분의 1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근의 곱은 얼마니? 이렇게 놓고 봤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양변에 4를 곱하면 a분의 c가 얼마니? a분의 c가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자, 그럼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너죠? 그 다음에 a분의 c 두근의 곱이 너니까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예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합의 부호 반대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부호 제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8과 3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 이제 바보 녀석이 뭘 잘못 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0번 보겠습니다. fx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 두근의 곱 물어봤어. 그래서 fx를 만들기를 fx를 합이 얼마예요? x제곱에 합은 3이니까 마이너스 3x 될 거고 곱은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친구였다는 소리죠. 원래 여기에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 몰라서 a를 써줘도 양변에 a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무방하다는 소리죠. 결국 fx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또 풀이가 있는데 그냥 저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 있어. 2x 플러스 5를 집어넣은 거네. 그러면 너네들 대신에 2x 플러스 5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5를 집어넣은 거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에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빼기 4 될 거고, 이퀄 0이니까 이 방정식에 뭘 물어봤어? 두근의 곱을 물어봤죠. 그럼 근각에서 의해서 4x의 제곱 1차는 별로 관심 없음 상수 계산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10이니까 6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서 두근의 곱은 근각에서에서 a분의 c니까 2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450번이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4번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글이 마이너스 1이에요. 제가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일단 한글이 마이너스 2니까 어쨌든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에 근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에 마이너스 1이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생긴 애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 a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상수는 사라지네요. 땡큐지 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요?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풀겠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뭐 물어봤어요? 모든 실수 a 값을 꼭 물어봤으니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요. 판별식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판별식 집어넣으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양수가 나오니까 얘의 근은 실근입니다. 실수니까
그냥 함부로 곱이라 해서 a분의 c를 막 쓰면 안 되고, 그죠? 실근인 거 확인하시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에서 실근 2개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체크해 놓고, 요거 넘기면 얼마니?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요 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인 게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실근이 1이 하나 더 나올 거고, 어떻게 달래요? 곱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죠. 459번 볼게요. 요 문제 선정 이유는 학생들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선정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이 바뀜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결정되나 봐요. 다시 n의 값이 바뀜에 따라, n의 값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뀜에 따라 저 방정식의 실근이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뭐로 판단해요? 판별식, 그지? 판별식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판별식 적용하면 D라는 친구는, 자, B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 2N, 얼마예요?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나요? 얘가 판별식입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N의 제곱에, 여기 4N 나올 거고, 마이너스 4N일 거고, 그 다음에, 상수는 사라지네요. 얘가 양수면 실근이 2개, 0이면 실근이 하나, 음수면 허근을 갖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지?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이 집어넣으면, 띵띵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빵기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에 4 집어넣으면 16에 16 빼면 0이 요 자리죠, 그죠? 실근이 1개 나오는구나. 개수는 1개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6 집어넣으면 36 있을 빼면 양수가 되겠죠? 여기서 몇 개 나와요? 얘는 2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정리해주면 정답은 플러스 1이 정답이겠죠. 자, 460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 공부했죠? 분모는 뭐고? 분모는 음수이고, 그리고 분자는 뭐라고요? 분자는 0이어도 되고 양수이고, 문제에서 0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이런 조건은 이제 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럼 얘네들이 통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A는 0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허근을 갖는 거 물어봤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판별식 쭉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분부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거 다시 쓸까요? A로 묶어서 A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양수니까 0과 요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거니까 허근 갖는 건 기억에 참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니은문 볼게요. 니은문은 판별식. 이제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2에다가 2니까 4A가 되겠죠. 이제 A에 대한 판단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인가요? 18A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도 다시 정리해주면 A로 묶어주면 A 빼기 18 부호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0과 그죠? 얼마예요? 0과 2인 범위 내에서 그지? 정수네? 에이 지금 봤네. 그럼 정수는 1이지 뭘? 그렇죠? 그럼 1 넣고 계산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1에서 널 빼면 마이너스 17인가요? 계산하면 음수가 되겠죠. 너도 허근이 맞네요. 이래서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인 거 알았으니까 디귿번호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x제곱 a가 1이니까 x고 a가 1이니까 마 3이 되겠죠. 판별식 정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c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얘는 실근 2개를 가지니까 허근을 갖는 거의 조건은 모순이겠죠.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3번 볼게요. x는 2차 방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쟤네 둘이 더해서 4분의 1 때 k값 구하시오. 딱 요거 보는 순간 여러분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지금 여기 k가 붙어 있거든요. 2차식이잖아요, 그죠? 얘의 근이 알파야? 그럼 알파라는 친구를 x에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요 조건 가지고 풀어달라는 소리구나. 베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너네 둘은 이거 넘어가면 3알파니까 얘네들이 3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3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2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오른쪽은 공짜 이 베타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이거 가지고 k에 대한 관계식. 자, 통분합니다. 얼마나 통분해? 좌변을 이 알파 베타로 통분해요. 이 알파 베타 통분하면 2알파가 2알파 되면 베타가 더해졌고 여기는 알파가 더해져 있어서 4분의 1이니까 근각에서 두근의 합은 얼마니?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3이고
곱은 그지? K예요. 바로 쓸게요. 두근의 곱은 얼마라고? K니까 이 K가 될 거고 두근의 합은 얼마라고?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4분의 1이 되는 K 값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뒤집어 역술 취하면 아니 크로스 곱할까 이렇게? 곱할게요. 얘랑 곱하면 우변의 2K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12가 돼서 K가 6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71번인데 한 문제가 더 있네요.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1차식 곱으로 인수가 된대요. X제곱이야? 너 X일 거고 연습해 보세요. 너도 X일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 2XY고 2Y야? 그 Y는 2Y랑 Y를 의심할 건데 저기 2XY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려면 하나를 2X를 주고 이 Y를 주고 하나를 Y를 줘볼게요. 맞아 떨어지나요? 안 맞아 떨어지죠? 그죠? 아, 그러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맞춰서 얘네들이 정순환 조건이 없으니까 그지? 개수가 정순환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맞추기엔 약간 무리가 있겠네. 그럼 어떤 방법 풀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두 번째 방법 있죠, 그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그 루트 자리에 그 녀석의 판별식이 그지? 0이 되더라. 다시 근해 공식을 써서 루트 안에 그 판별식 자리가 걔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돼서 루트를 벗겨야 1차식의 고로 표현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473번입니다. fx 이퀄 0이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에 무조건 성립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f는 다 같은 f예요. 자, 그랬을 때 2를 반드시 근을 갖는다. 그럼 얘가 2를 근을 가지고 2를 집어넣겠죠. 2를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3이 0이니 그런 건 잘 몰라. 얘가 0인 것만 알고 있지 얘가 0이라고는 확정할 수 없어. 자, 1번 거짓입니다. 그 다음 2가 2 집어넣으면 F3은 0 아니죠? 2 집어넣으면 아니고 얘겠네요. 2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0이니까 요 녀석 요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이 2라는 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실력 보겠습니다. 478번이네요. 2차 방식의 32중의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근각에서 같은데요, 그죠? 딱 모양 자체가. 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2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자,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변형식,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 집어넣었더니 A 제곱에, 그 다음에 곱이 얼마예요?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너인데, 얘가 4보다 크다고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럼 너가 두 실근을 가지니까 뭐가 숨겨진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적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이 0보다 큰 이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 좌변이 얘가 지금 우리 정리해주는 얘인데 얘가 뭐보다 크냐? 4보다 크냐 물어봤죠.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4를 더하면 얘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4를 더하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정확하게 4보다 크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 또 절대값 성질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은 나오면 내가 쓰는 거 있지, 그지?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곱한 건 어떻게 하더라? 통합해서 절대값과 같더라. 의심 나시면 몇 개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같아요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을 때릴게요. 그럼 너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제곱 표현돼서 그냥 제곱.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변에는 너의 제곱이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널 쓸 거고, 둘이 곱하면 2배는 널 쓸 거야. 아, 그래?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널 쓸 거고, 둘이 곱한 거에 2배는 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 싹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사라질 테니까 여기 2알파 베타 2로 나누면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랑 같아.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얘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 너가 0 이상이니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곱은 얼마인데요? 곱은 여기 있잖아. 그지?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아, 니은번도 참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자, 디귿번 보시면은 한 근이 4보다 크면 다른 근이 2분의 1보다 작냐? 그치? 둘이 곱하면 2죠? 얘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얼마라고요? 알파란 녀석은 베타분의 2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양변에 베타 나눠준 거예요. 베타 0이 아니니까.
그럼 알파가 뭐보다 크다고요? 4보다 크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고요? 얘가 4보다 크다고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근데 여기 함부로 그지 막 그 베타를 곱하거나 나누면 안 돼요. 부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근이 양수란 얘기죠? 근데 둘이 곱한 게 뭐니?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베타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곱해서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동방 성립이 되겠네요. 우리는 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베타가 양수니까 그지? 오케이? 베타를 곱해서 상관없을 거고 2에 4 베타가 될 거고 양변의 베타를 4로 나눠 다시 써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거고 베타는 양수니까 정확하게 디귿번도 참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478번이었어요. 자, 479번 보겠습니다. 별표해주세요. 시험 범위에도 간혹 자주 나오는 케이스니까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이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근각에서 좀 필요하면 쓸 거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이 곱한 건 우리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막 제곱식이 들어있으니까 그지? 이 녀석의 근이 알파니까 알파만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베타에 대한 식도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들어있겠죠. 자, 이런 상태 볼 건데, 자, 어쨌든 이 녀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딱 끊어지고 x제곱의 1인 어떤 이차함수 fx, 얘가 fx가 아니에요. 어떤 최고차익에서 있는 이차함수 fx에서 얘가 성립한대요. 물론 알파 베타는 너의 근인 거고요. 이해가죠? 그랬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fx를 정확히 판단해서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fx가 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가 요 자리가 하나의 문자, 단일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fx에 대한 정체를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는데 2차다 보니까 그지? 여기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라 모르든 알파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2차니까 차수 일단 낮춰야 되겠죠? 알파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럼 2차식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알파 제곱이 얼마예요? 넘어가면 써볼까요? 알파 제곱은 너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자, 단일 문자로 표현돼야지 fx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가만히 보니까 또 여기 들어있네. 그치? 여기 들어있죠. 뭐니? 요 시계에서 베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얘가 베타이다 보니까 f 베타라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요게 3알파가 되겠죠. 그럼 너가 베타이니 너를 베타로만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또 알파 베타의 강식 여기 들어있죠. 그죠? 알파가 얼마라고요? 알파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알파가 얼마라고요? 싹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다면 f 베타는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를 싹 다 넘길게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지? 얘네들이 그치? 문자만 바뀌어있죠? 그죠? 문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짓을 하면 f알파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은 이퀄 0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에 대해서 얘에 대한 판단, 너는 누군데? fx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친구에 한 번은 얼마 집어넣고 한 번은 알파를 집어넣고 한 번은 베타를 집어넣고 관계식이 성립한 소리죠. 알파 집어넣었어? 너란 소리고, 베타는 것도 위의 식이라는 얘기죠. 너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너의 근도 알파 베타로 표현될 테니 뭐야, 너랑 너는 같은 근을 갖고 있어. 너네 둘은 동일한 식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너의 근도 알파 베타고 너의 근도 알파 베타니까 둘이 같은 식량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원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너의 근은 알파 베타를 가지니까 k를 깔아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fx 2차의 개수 fx가 최고차의 1이니까 여기에 1로 표현됐다는 얘기죠. 요 k값, 그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량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fx는 요것만 여기로 확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면 fx는 x제곱에 얼마니?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네요.
자, 그러면 자, 뭐 물어봤어? 마이너스를 물어봤으니까 너네들은 사라지니까 정답은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또 시험 본다고 치면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알고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입장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480번.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개념원리 밴드 연습 문제 똑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2년생의 두 시근의 알파 베타야 분각의수. 두근의 합은 5고요. 두근의 곱도 5라는 소리죠. 이게 그때 4였나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들이 알파 베타로 주어져 있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그지? 2차 방식을 만들어주세요. 제 기억엔 여기가 4x 제곱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지? 어쨌든 여기 1로 만들어 놓고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그지? 우리가 뭐야? 이 큰 도형, 그러니까 알파 대 베타,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도형도 알파 대 베타에 대한 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세팅을 해? 알파 K라고 세팅을 하고 요 길이를 베타 K라고 세팅을 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알파에서 이걸 뺀 거거든요. 뭐라고? 알파에서 알파 K를 뺀 거고 그 길이가 베타 K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로 넘겼죠. 그죠?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넘어가면 K를 묶어주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테니까 K가 될 테니까 너가 오니까 알파는 5K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베타 K 내지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이 오니까 여기다 그냥 베타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알파 베타, 여기다 베타를 곱하면 5 곱하기 베타 K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가 얼마라고요? 너가 5니까 너는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베타 K를, 그지? 한 변의 길이를 잡았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는 정사각형. 그럼 넓이는 1이고요. 둘레는 4였다는 소리죠. 그러면 방식을 만들어주면 x제곱에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둘의 곱에 부호 제대로 해서 mn 값, m은 마이너스 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람쥐 두꺼비